인류 최고의 현인이나 철학자들이 앞다투어 그 진가를 인정한 책이 있습니다.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불리며 자기 외의 모든 권위를 인정하길 거부했던 철학자 니체조차도 이처럼 정교하고 세련된 인생 지침은 이제껏 만나지 못했다 라고 극찬했으며, 지독한 염세주의자로 유명했던 쇼펜하우어마저도 이 책은 평생 들고 다니며 읽어야 할 인생의 동반자다 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뼈있는 조언, 그 두 번째 낭독을 시작합니다. 사람을 얻는 지혜. 지은이 발타자르 그라시안. 펴낸 곳 현대지성. 하수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 일할 때 전부를 드러내지는 말라. 새로움에 대한 감탄은 성과의 가치를 높인다. 패를 다 보이는 게임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즐겁지도 않다. 성과를 곧장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기대하게 되는데, 특히 모두가 기대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을 때는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모든 일에 신비감을 주어 존경심을 유발해야 한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알릴 때도 모든 걸 다 드러내면 안 된다. 조심스러운 침묵은 지혜의 성역이다. 다 공개된 해결책은 절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기 쉽다. 그런데 거기에 결과까지 안 좋으면 불행은 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이 움직이는 방법을 모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신경 쓰게 만들어야 한다. 자기 장점을 다 드러내지 말라. 윗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 모든 승리는 미움을 가져오는데, 특히 윗사람을 이기는 것은 어리석고 치명적이다. 우월함은 늘 남의 반감을 불러오기 마련인데, 윗사람보다 우월하면 훨씬 더 많은 반감을 산다. 신중한 사람은 세속적인 장점들을 감추는데, 이것은 마치 겉모습을 흐트러뜨려 아름다움을 감추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남들이 행운을 누리고 좋은 기질을 가진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자신보다 재능이 뛰어난 것은 참지 못한다. 군주라면 더 그럴 것이다. 이것이 군주의 속성이고, 그에게 반하는 모든 범죄는 대역죄에 속했다. 윗사람들은 군주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에서 군주처럼 지배하길 원한다. 군주는 도움을 받는 건 좋아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능가하는 건 원치 않는다. 따라서 그에게 조언할 때는 그가 볼 수 없었던 빛을 일깨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잊어버린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이 해야 한다. 다행히도 별들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준다. 비록 태양의 자녀인 별들은 빛을 내지만 절대 태양보다 밝게 빛나려고 하지 않는다. 결점을 고칠 수 없다면 숨겨라. 자기 민족의 결점을 숨겨라. 수질은 물이 지나가는 지층의 질이 좋고 나쁨에 달려있고, 사람은 태어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모든 민족에게는 본래의 결점이 있기 마련이다. 심지어 가장 문화 수준이 높은 민족이라도 이웃 민족의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자기 민족의 결점들을 고치거나 최소한 그것을 숨기는 것이 승리의 기술이다. 그렇게 하면 동족 사이에서 유일무이하다는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기대치가 적은 일은 더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혈통과 신분, 직업, 나이로 인해 생기는 결점도 있다. 만일 이 모든 결점이 한 사람에게 몰리고 그것들을 주의하여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아내기 힘든 괴물이 된다.
하나라도 배울 게 있다면 나의 스승이다. 배울 게 있는 사람과 교제하라. 친구와의 교제가 지식을 얻는 학교가 되게 하고 대화는 교양 있는 배움이 되게 하라. 즉, 친구들을 스승으로 삼아 대화의 즐거움도 누리면서 유익한 배움을 얻어라. 말할 때는 박수를 받고 들을 때는 배우면서 박식한 사람들과 이런 기쁨을 즐기라.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대부분 자기 이익 때문이지만 고상한 관심에 끌리는 사람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궁정 영웅들의 집에 더 자주 들른다. 하지만 이곳은 허영심의 궁전이 아니라 영웅심의 무대이다. 평판이 좋고 신중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본보기는 위대한 신탁 그 자체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매우 뛰어나고 정중한 분별력을 갖춘 궁정 학교가 된다. 천재도 최선을 다한다. 자연과 기술은 재료와 작품의 관계와 같다. 아름다움은 뭔가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완벽함도 적절한 기교가 없으면 야만성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기교는 나쁜 것을 좋게 바꿔주고 좋은 것은 더 완벽하게 만들어준다. 보통은 자연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술로 눈을 돌려야 한다. 천부적인 소질도 기술을 거치지 않으면 거칠다. 그리고 단련하지 않으면 모든 완벽함은 절반으로 준다. 모든 사람은 기교가 없으면 거칠어 보이므로 모든 종류의 완벽함에 이르려면 연마가 필요하다.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지 말라. 행동 방식을 다양하게 하라. 남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면 절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적을 상대로 할 때 더욱 그렇다. 항상 첫 번째 의도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상대는 늘 의도가 같다는 것을 미리 포착하고 그런 행동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똑바로 날아가는 새를 죽이기는 쉽지만 비틀거리며 날아가는 새를 죽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늘 두 번째 의도대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상대는 그렇게 하리라는 계획을 미리 알아챌 것이기 때문이다. 아기는 늘 기회를 노리고 있으므로 그것을 피하려면 뛰어난 기지가 필요하다. 도박꾼도 게임을 할 때는 상대가 예상하는 패를 내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패는 더더욱 내지 않는 법이다. 타고난 능력도 노력이 완성한다. 평범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은 탁월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 많은 것을 얻는다. 명예는 노력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데 노력이 적으면 그 가치도 적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도 노력의 부족 때문이지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드물었다. 낮은 자리에서 뛰어난 것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평범하길 원한다는 말은 그럴싸한 변명거리이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서 뛰어날 수 있었음에도 낮은 자리에서 평범하게 머무르기를 만족하는 것은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타고난 능력과 기술이 필요하고 노력이 그것을 완성한다. 운도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대를 읽는 힘이 더 탁월하다. 아주 탁월한 사람들은 드문데 이들은 시대가 좌우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와 맞는 시대를 타고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타고났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시대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또한 더 나은 시대를 타고났다면 좋았을 사람들도 있다. 만사가 때가 있고 탁월함도 드러나는 시대가 있다. 지혜가 당신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많은 시대에는 잘 맞게 될 것이다. 행운으로 가는 길에는 미덕과 용기가 함께 있다.
행운에도 나름의 규칙이 있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다. 노력의 도움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행운의 문 앞에 기분 좋게 서 있기만 하면서 행운의 여신이 일해주기만을 기다린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문 안으로 직접 들어간다. 그리고 신중함과 맘먹는 대담함으로 미덕과 용기의 날개를 타고 행운의 여신에게 날아가 그녀를 아주 즐겁게 해준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행운으로 가는 길은 미덕과 신중의 길뿐이다. 지혜보다 더 큰 행운은 없고 어리석음보다 더 큰 불행은 없기 때문이다. 결점을 남기지 말라. 이것은 완벽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결점이 없는 사람은 소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 결점에 열중하는데 그것을 쉽게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잘 알아채는 사람은 상대방이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탁월하더라도 사소한 결점을 찾아내 비난한다. 구름 한 조각이면 모든 태양을 가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결점은 명성에 흠이 되는데 악인은 그것을 즉시 알아채고 계속 결점을 주시한다. 따라서 결점을 멋진 장식으로 바꿀 줄 아는 것은 최고의 기술이다. 카이사르가 그런 기술을 가졌는데 그는 자신의 타고난 결점을 월계관으로 숨길 줄 알았다. 여기서 언급한 카이사르는 자신의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 월계관을 쓰고 다녔다고 전해진다. 책의 가치를 두께로 평가하지 말라. 외면보다 내면을 더 중시하라. 완벽함은 양이 아닌 질에 달려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늘 드물고 특이한데 수가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들은 책의 가치를 두께로 평가하는데 이것은 마치 책이 머리가 아닌 팔 운동을 위해 쓰였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외적인 부분만으로는 결코 평범한 수준을 넘을 수가 없다. 반면 내적인 부분은 탁월함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본질이 숭고하면 영웅적인 수준이 된다. 행운의 여신을 너무 오래 시험하지 말라. 이기고 있을 때 행운을 버릴 줄 알라. 이것은 유명한 도박꾼들의 방법이다. 멋진 호퇴는 용감한 전진만큼 중요하다. 공적이 충분하거나 많을 때는 그것을 잘 보관해둬야 한다. 계속 이어지는 행운은 늘 뭔가가 의심스럽다. 오히려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행운이 더 안전하다. 맛을 즐기려면 어느 정도 달콤 씁쓸해야 한다. 행운은 많이 쌓일수록 미끄러지고 모든 것을 망칠 위험도 커진다. 때때로 행운은 지속 기간이 짧지만 짧은 만큼 강렬하다. 행운의 여신은 누군가를 너무 오랫동안 등에 업으면 실증을 내기 때문이다. 근면함은 경솔함과 신중함 사이에 있다. 근면은 지성에 머물러 있는 일을 신속하게 실행하게 하는 힘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기를 잘하는데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해 경솔하게 행동한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종종 지나치게 조심하다가 실수를 저지른다. 너무 조심하다 보면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더라도 일을 내버려 두어 결과가 어그러지기도 한다. 따라서 부지런함은 행운의 어머니이다.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사람은 많은 일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좌우명은 천천히 서두르라였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지 말라. 주변 수준에 맞출 줄 알라.
모두에게 지식을 똑같이 드러내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도 말라. 지식이든 가치든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된다. 노련한 매사냥꾼은 매를 포획할 때 필요 이상으로 사냥감을 던져주지 않는다. 또한 늘 과시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날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언제나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매일 조금씩 더 보여주는 사람은 늘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게 되고 절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는다. 초심자의 행운을 바라기보다 결승선에서 웃는 사람이 되라. 행운의 집에서는 기쁨의 문으로 들어가면 슬픔의 문으로 나온다. 따라서 끝날 때 더 조심해야 한다. 즉, 입구에서 받는 박수보다 출구에서 얻는 기쁨에 더 신경 써야 한다. 경멸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시작할 때는 엄청난 행운이 따르지만 끝날 때는 아주 비극적으로 끝난다. 따라서 중요한 건 들어올 때 모두가 받는 뻔한 박수가 아니라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감정이다. 남들이 간절히 원하는 존재가 되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다. 나갈 때 행운이 따르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행운의 여신은 오는 사람에게는 공손해도 가는 사람에게는 무례하기 때문이다. 거절할 줄 알라.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은 수락할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것은 특히 통치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방법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의 거절은 다른 사람의 수락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 금박을 입힌 거절은 퉁명스러운 수락보다 더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상 입에 아니오를 달고 살아서 모두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도 많다. 설령 나중에는 모든 것을 받아준다고 해도 처음에는 늘 아니오로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또한 모든 일을 단번에 거절해서도 안 된다. 요청하는 사람이 서서히 실망을 느끼게 해야 한다. 또 완전히 거절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남들이 더는 의존하지 않게 된다. 거절의 쓰라림을 달래줄 일부 희망은 남겨두어야 한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빈자리는 예의로 채우고 해주지 못한 행동은 좋은 말로 대신해야 한다. 따라서 예와 아니오는 짧지만 긴 생각이 필요한 말이다. 늘 농담만 하지는 말라. 진지할 때 지혜로움이 드러나고 이로써 재치 있는 것보다 더 큰 명성을 안긴다. 늘 농담만 하는 사람은 절대 진지하지 못하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과 똑같이 신뢰를 얻지 못한다. 한쪽은 거짓말을 해서 믿을 수가 없고 또 다른 한쪽은 농담만 해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언제 진지하게 말하는지를 절대 알 수 없는데 진지함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계속 농담을 던지는 것만큼 경멸당할 만한 일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재치로 명성을 얻지만 대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판은 잃는다. 따라서 농담을 할 때는 유쾌해야 하지만 그 외 시간에는 진지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맞출 줄 알라. 지혜로운 프로테우스처럼 학자와 있으면 학자가 되고 성인들과 있으면 성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한 훌륭한 기술이다. 비슷한 점이 있으면 호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사람의 기질을 살펴보고 각각에 맞추어야 한다. 진지한 사람이든 유쾌한 사람이든 상대에 따라 적절하게 맞출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남들에게 의존해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훌륭한 기지가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지식과 안목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다. 만능패가 되지 말라. 모든 탁월한 것에도 결점이 있는데 너무 많이 사용되면 오용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탁월함을 탐내면 결국엔 모두 불쾌해진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면 큰 불행이지만 모든 일에 만능패가 되려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불행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얻어도 결국은 그것을 잃게 된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한때 받은 사랑만큼 미움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만능패가 가진 모든 종류의 완벽함은 차츰 닳아 없어진다. 그러면 초기에 받았던 진귀한 자리는 명성을 잃고 평범하다는 불명예를 받는다. 이 모든 극단적 상황을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은 탁월한 빛을 드러낼 때도 중도를 지키는 것이다. 즉, 완벽함이 넘치되 드러낼 때는 절제해야 한다. 횃불은 밝을수록 더 많이 닳고 지속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성을 얻으려면 자신을 덜 드러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알라. 자기 기질과 재능, 판단과 기분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자기 주인이 될 수 없다.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은 있지만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은 없다. 따라서 신중한 자기 성찰은 곧 마음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 외적인 모습을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되면 내적인 모습을 고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지혜와 명민함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일을 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아야 한다. 모든 일에서 자기 능력의 깊이와 무게를 조사해 보아야 한다.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지 말라. 주의 깊은 사람이라면 모두의 존경을 받으려는 마음에 남들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깊이를 측정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긴 하되 한눈에 파악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아무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실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로 남들이 나의 모든 능력을 파악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남들이 당신의 능력을 정확히 아는 것보다는 능력이 발휘될 범위를 추측하고 의심할 때 더 큰 존경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라. 늘 당신을 기대하게 해야 한다. 더 많은 것을 약속하고 더 나은 행동을 해서 더 큰 것을 기대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패를 던질 때도 처음부터 전부 다 던질 필요는 없다. 최고의 계책은 힘과 지식을 절제할 줄 알고 성공을 위해 조금씩 나아가는 데 있다. 사물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보이는 대로 받아들여진다. 그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드물고 많은 사람이 겉모습에 열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겉모습이 별로면 실제로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